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플러스권 양대지수 모두 만들어내고는 있는데요. 현재 구간 알테오젠 쪽에서 코스닥 1위 종목이죠. 변동은 좀 나타납니다. 지금 어떤 흐름으로 끝까지 좀 살펴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강한 시장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르는 종목의 수가 더 많다라는 점 같이 전달드릴게요. 확실히 오전 분위기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의 움직임은 좀 있긴 한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로 잡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4천선의 주역 삼성전자부터 앞으로의 방향성 나눠봅니다. 자, 송민철 차장님, 사실 그동안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어디서 쉴 것인가, 그러면 심리적 저항이라고 하는 15만 원 선까지 붙여놓은 이후에는 과연 방향성을 탐색을 횡보로 예쁘게 줄 것인가, 그럼 그 횡보 또한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가, 그럼 횡보 동안 우린 다른 데서 좀 더 놀다가 언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정말 다양한 세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최근입니다. 업황 좋은 거 아는데요. 지금은 매크로 이슈에 조금 더 예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미선물이 어제 오늘 조금 하방이긴 한데 견고한 편이긴 하네요. 네, 시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승부처는 1분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바로 특히 1월이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기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이제 5천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이 방어가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걸 보장을 된다고 하면 정말 파격적인 그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충분히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들어서는 반도체보다는 조방원이나 아니면 로봇, 우주 이런 다른 테마로 좀 수요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향 인공지능 이 수요가 계속 좀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GPU, 그다음 CPU 하다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여전히 좀 영향이 있고 수급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호재는 계속 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HBM4 신시장의 경쟁이 좀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이닉스의 독점은 끝날 것입니다. 독점은 끝나고 삼성전자가 얼마큼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슬슬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매긴다고 하니까 이 경쟁사 압박을 얼마큼 벗어날 수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파운드리에서는 워낙 이제 TSMC가 바쁘기 때문에 그 포션을 가져오고 있고, NPU 시장도 여전히 이제 개화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전력 효율 관련해서도 LPDDR까지 무궁무진한 그런 기사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 신규 진입은 좀 더욱더 좀 봐가면서 신중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자 의견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사실 업황적으로 본다면 문제시 삼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시장적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여기서 각도를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옆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주 소장님과 여쭐게요. 사실 소장님과 지난주에 우리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어쨌든 옆으로 가고 있을 때도 굉장한 낙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간조차 예쁘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 목요일, 금요일 점핑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도 레벨업이 된 구간이에요, 지난주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다른 업종들하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다르게 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르게 보고 다른 업종을 보자. 그러니까 다른 업종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저가 매수로 보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단기 조정을 좀 나타내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5만 원을 이제 터치를 하려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터치하는 날이 결국 지수 5천을 찍는 날이 될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뭐 이번 주가 되던 아니면 다음 주가 됐던
뭐 언제든지 5천 찍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뭐 당연시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횡보 5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 글로벌 증시에 따라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증시의 주변 여건들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지금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도 지금 뚜렷하지 않고 외국인도 뚜렷하지 않고 개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자체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지금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 논쟁을 좀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특별히 그것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막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막 증권 방송 보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삼성전자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0%, 100%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 왜냐하면 2배 내려면 30만 원 가야 되잖아요. 단기간에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20% 수익을 내겠다?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소부장이 사실 그렇게 큰 재미가 네. 없어요. 투탑 위주로만 지금은 오히려 더 진입각을 더 예리하게 세워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인데요.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옆으로 좀 쉬고 있는 구간이지 조정을 받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주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쭉쭉쭉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쉬고 있는 동안에 자동차가 나갔었고 지금 자동차가 쉬고 있는 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팔아서 옮길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럴 때 매매를 증권회사 다닐 때 참 매매를 했던 방식인데요. 오히려 매매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업종을 3개 내지 5개 쪼개는 겁니다.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그다음에 조방원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쪽을 쭉 수익을 끌어올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장에서 모든 것을 다 드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에 너무 올인해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좀 다른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자칫 잘못 잡으면 못하는 건데 그중에서 2차 전지를 잡으셨던 분들도 오늘은 또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소부장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는 계속된 낙관 전망을 이어가도 좋다. 없다면 뭐 팔아서 없든 아니면 여태까지 무서워서 없든 현재 구간도 사실 업사이드 10% 뭐 그 이상 노려보면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1월 29일에는 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등등 세부 실적 등등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로봇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로봇 중에서도 고영을 챙겨왔습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인데 뭐 여러 가지 일본 쪽에서 그 확인 이슈도 있었기는 했었죠.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움직임이 좀 강하기는 했었습니다. 역시 순환매의 한 차원으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고영이 갖고 있는 사실 그 의료 로봇의 기술력 이전부터 시장에서는 늘 검증을 받아왔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시세는 사실 위아래 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까도 사실 고민이 되는 구간이고 고민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의견은요? 네, 이 로봇 업종 참 오래 좀 이렇게 좀 시세를 좀 주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로 단순히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 패러다임의 혁명이라고 좀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듯이 이 로봇으로 인해서 인력을 대체하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까지 갈 수 있다. 뭐 가치주적인 성장주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간과했던 거는 인공지능의 이제 궁극이 휴머노이드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미국과 이 중국의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CES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면서 우리 한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아틀라스가 CES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지금껏 이 관련주들까지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 로봇 영역은 이 협동 로봇 영역이다. 뭐 제조 강국으로 인해서 글로벌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쪽에 투자되는 그런 업체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한쪽으로는 의료 AI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나라에 괜찮은 의료의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을 좀 투자하는 그런 업체도 고용 같은 업체도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료적 가치로 봤을 때는 고영이 갖고 있는 그 의료 로봇 기술에 있어서는 긍정의 점수를 줄 수 있다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한번 수급이 붙으면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려는 그 시세의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때에 있어서 지금 좀 고민을 해볼까요? 최양조 소장님, 오늘의 이 윗꼬리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해야 할까요? 지금 자리로 본다면 지금이 이제 사실 신고가 라인대이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상태라면 저도 고용을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여러 방송에서 추천을 해왔던 종목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지금은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아래 꼬리를 달았다라는 예. 것들을 놓고 보면 분봉으로 이것을 좀 놓고 보면 확실히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분봉을 이제 3분봉인데요. 오늘 뭐 거래량 없이 밀어버렸다가 거래량을 땡겼다가 다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좀 소진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거래가 붙으면서 위아래 봉을 달았고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운 셈법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인 매도를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유를 좀 하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한 다음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좀 봐야 되겠는데 신규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뭐 떨어졌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이 상황에서 못 사죠. 이런 데 따라갔다가 또 물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기서 보면 밑에서 샀을 때 만약에 내 28,000원에 사서 3만 원에 팔았으면 10%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은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자.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어제 오늘 또 오늘도 윗꼬리를 달았지 않습니까?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 소진된 에너지 분산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만약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강하게 붙어버리면 고영 같은 경우 또 한번 장중 매매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음봉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로봇주들은 단기간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조금 변동성 확대 이걸 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두산 로보틱스로 설정해서 고용도 같이 흐름 보자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타이밍을 논해보자로 정리해보고요. 지금 가장 핫한 알테오젠 필두의 제약바이오 동네로 떠나봅니다. 일단 그 에이벨 바이오로 챙겨 오기는 했는데 사실 바이오 붐이 켜질 수 있었던 트리거가 전태현 회장의 그 앞으로 조단위 계약이 있을 것이다. 알테오젠 쪽에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때 바브몬의 시그널을 우리가 받고 알테오젠의 강세를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진짜 공시가 나왔는데 계약했던 수준을 보니까 금액대가 사실 억대네? 이 부분이 맞는 건가?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벨 바이오 들어가기 전에 알테오젠부터 코멘트 좀 받고 싶은데 차장님 어떨까요? 네, 원래 우등생한테는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반면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크다. 뭐 그렇게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셀온이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공시가 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 그렇다고 뭐 신규 진입은 아직은 좀 망설여지는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유 입장에서는 매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테오젠 관련해서 차 소장님도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술 이전과 이제 계약이 얼만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밋빛으로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세가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그 사이에 알테오젠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반도체가 얼마 올랐느냐, 자동차가 얼마 올랐느냐, 뭐 이런 것들의 상대적인 논리도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차장님 의견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장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하겠다 이런 분들은 쉽게 못 파실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버스를 20분 기다렸는데 만약 버스 안 온다고 다른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수는 없잖아요. 20분 기다린 게 있는데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되는데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만큼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렸던 것들에 대한 가치, 일단은 좀 믿어보는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바이오 부문 올가에 있어서 알테오젠이 먼저 끌어줬는데 알테오젠이 잠시 이렇게 하방 변동을 보인다면 다른 차기 제약바이오 대장 종목 ABL 바이오도 흔들림을 같이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20만 원 다시 회복을 해내긴 하거든요. 원래 바이오가 한 번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기도 했었던 게 과거지만 요즘에는 개별적으로도 많이 읽히는 추세잖아요. ABL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분리해서 챙겨봤을 때 코스닥의 활성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 있어서의 다음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점쳤을 때 오히려 ABL 바이오는 좀 더 가벼울까요? 네, 충분히 승산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먼저 코스닥 시장을 든다고 하면은 이번 달에 1000을 드디어 이제 찍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총이 커야 큰 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인데, 제약 바이오는 이번에는 다 같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고 좀 실적이 좀 찍히는 그런 업체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임상 기대감보다는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업체다. 그리고 탄탄한 자금 지원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충분하고,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비만, 뇌질환, 그리고 이 면역항암제 등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ABL 바이오는 더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시장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이런 헬스케어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캐리성으로서의 성격도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고, 그리고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숫자적인 면모, 그리고 또 추가 차기 애로 기대감적인 측면. 사실 우리 작년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줘가지고요. 릴리와 지분 투자 계약도 체결했었던 ABL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나쁘게 볼 이유 없다 의견이십니다. 자, 근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타이밍에 있어서 고민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현대차 정말 잘 갔고요. 그전엔 반도체 정말 잘 갔고요. 늘 이 재료를 품고 있는 바이오는 언제 내 차례가 오지를 기다렸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1000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타이밍적으로 지금 어때요? 일단 뭐 다른 것들, 그 앞서 얘기한 것들을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삼성전자 그죠. 기준으로 갑자기 폭등을 했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연관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이다라든지 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죠. 주가가 반영돼 있으면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힘을 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BL 같은 경우 이제 ADC 관련해서 우리가 임상 일상을 하는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임상 일상을 통과한 게 아니라 임상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이제 받았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은 놓고 보면 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계좌의 20%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박아 놓는 거지. 여기서 내가 지금 단기간에 어떤 이익을 보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11월 중순서부터 현재까지 20만 원대 지속적인 횡보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한 달 전에 매수하셨던 앞으로 한 달 뒤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전히 한 달 뒤에도 우리가 ADC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렇다라면 22만 원을 넘어선다라면 매수 관점입니다. 22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22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작년 내내 현대차 갖고 계셨던 분들은 별로 그렇게 소가리를 좀 하셨겠죠. 근데 예. 어느 딱 포인트가 넘어서면 주가가 폭발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이 ABL 바이오는 22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만 원에 팔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22만 원 되면 오히려 따라가야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게 주식에 있어서 사실 보유하셨던 분들은 답답해, 이제 22만 원이니까 팔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까지 올려내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바브몬이 켜진 시장이겠네요. ABL 바이오의 지수 캐리적 성격까지 묻어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견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코스닥 지수 캐리 성격이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보겠는데요. 자, 로봇의 2차 전지가 엮이니까 2차 전지 참 재밌어요. 차장님,
그 2차 전지는 요술인 것 같은 게 AI 데이터 센터에 ESS 필요하다 했을 때 산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로봇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제는 그게 삼원계가 더 잘하고 밀도도 더 높고 그리고 좀 더 소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것이 더 좋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수 캐리적 성격까지 갖고 있는 에코프로한테 지금 점수 주고 있어서 이런 고개를 드는 차트 모양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면밀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그런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산업도 로봇 산업이고 이 중국의 리튬 광산 구조 조정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중국의 거센 경쟁이 있기 때문에 본토 시장조차도 이제 포화 상태로 이 해외로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내 업체가 얼마큼 거기서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누누이 말했던 이 전기차 캐즘 그리고 ESS 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올해도 좀 계속 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전기차가 고성능보다는 이 보급형으로 이렇게 차가 양분화되면서 이 테슬라 FSD처럼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시된다고 하면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역할은 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좀 두들기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2차 전지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에서 더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선택적인 면에서 낫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따져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세요? 아무래도 지금 조방원이 제가 봤을 때는 시세를 주고 있지만은 정고점은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조방원 섹터에 있어서는 차영주 소장님께서도 포트 관리상 꼭 따져봐야 할 곳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필수, 그러니까 전공 필수 쪽에 좀 더 강조를 주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 한번 기술적으로 뜯어봅시다. 차영주 소장님. 주봉은 정말 왔다 갔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박스 내예요. 근데 일봉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소장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뭐 10만 원 선은 넘어야 한다. 이러한 마디값들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도 올라가지 않았었다가 지금 이제 로봇 테마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삼원계보다는 전고체로 가야 되는 거죠. 로봇이 불나면 어떡하죠? 안 돼요. 그리고 로봇이 전원이 얼마나 유지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로봇이 얼마나 판매가 될까? 뭐 이런 거 지금 따지면 우문우답이,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말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면 에코프로가 오늘 고개를 싹 들어준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차관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소외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관련주들이 좀 주종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LG엔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간다라면 저는 단기간에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내러티브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결국 이야기와 스토리와 주가가 엇박자 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에코프로 관점에 있어서 보면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 요 구간을 워낙 지금 시장이 세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단기적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뭐 캐즘을 극복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과는 좀 별개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에코프로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보기에는 아무래도 또 EV단에 있어서 조금의 아픈 손가락도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인식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조방원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전 쪽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원전주의 강세가 엄청났죠. 한전 기술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원전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온화되면서 원전이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그러한 글로벌리 기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전기술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 뭐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유독 튀는데요.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 먼저 우리가 그 원전 프로세스 내에서 캐치가 되는 영역인지라 한전기술 좋게 보셨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신고가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가벼워진 자리로서 추가 움직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당연히 추가 움직임은 이제 상승 방향은 맞는데 예. 대신 이제 단기간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이제 국내 원전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한전 관련주들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한다고 하면은 근원이 에너지다. 기존 화성이나 풍력, 태양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원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원전이 완공되는 데는 근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정률에 따른 실적 반영이나 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운 주가 상태는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SMR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돌다리를 좀 약간 좀 체크를 해 가면서 그래서 차익 실현하면서 하지만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2026년이 원전 이제 도입의 원년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막 만든 거잖아요. 그럼 2026년의 연봉은 통통한 현재 구간을 유지하거나 최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뛰거나 이런 것까지 기대해 봤을 때 지금 자리도 그런 매력적인 걸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장님 그 현대건설이랑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연봉에서 보면 진짜 아직도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한전기술을 놓고 본다라면 저도 그 차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전이 지금 대세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AI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에너지를 또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 대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지금 빨라야 2030년에 SMR이고요. 그다음에 주 원전을 짓는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원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건 아니죠. 이집트 원전에서 확인이 됐던 것처럼.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한다라면 지금 단기간에 올라온 것들은 행복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을 지금 15만 원, 20만 원을 갖고 2030년까지 20만 원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지금 단기간에 한 50% 올라왔다라고 본다라면 기분 좋게 이것을 좀 차익을 좀 실현하시고 원전주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또 원전주들은 제가 MTN에서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벤트들이 올 때 이렇게 한번 올라올 때 시세를 한번 먹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또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시세 낼 때 먹고 그런 식으로 등락을 이용하는 매매가 좋지 꾸준히 갇혀가신다라면 2030년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선앵커는 2030년에 뭐 하고 계실까요? 물론 더 원활한 방송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면 기분 좋게 저는 서서히 분할 매도로 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질문만 진짜 네. 빠르게요. 전력은 3년 내내 연속해서 더 갔잖아요. 네. 그러면 원전 대비 전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력은 지금 그래요?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력, 반도체는 이익이 나면서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네. 수주 잔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원전은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아직까지 수익이 달성하려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다 미래의 우리 먹거리고 미래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면서도 미래를 보느냐,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미래를 보느냐, 그것을 적절하게 구분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 기반이냐 아니냐가 또 하나의 판단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어렵다면 그 부분 챙겨보면서 이 정도면 팔아야겠는데 라고 하는 감을 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공통된 면이 있네요. 추가 움직임 받아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다시 음전을 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종가까지 잘 봐야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